오늘은 156쪽에 있는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문제 1114번 문제.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런 문제인데요. 일단 원 얘기가 나왔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중심과 반지름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라고 나왔잖아. 그렇지? x축 위에 중심이 있대요. 그러면 중심 좌표를 a, 0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a, b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x축 위에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a,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반지름을 모르고 있고요. 그렇죠? 이 반지름은 당연히 알로 나야겠죠?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공식 원의 방정식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냥 y제곱 씁시다. y제곱.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두 점을 지난다 라는 말 나왔으니까. 그렇지? 첫 번째 점이 0,-4를 지난다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것 때문에 a제곱 더하기 16은 r제곱의 가치가 나오겠네요. 그쵸? 0,-4를 대입했다. 그 다음에 1,3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1,3을 이렇게 대입한다면 저기 1 빼기 a제곱이네. 전개합시다. 그냥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3의 제곱은 9고요. 그쵸? 는 r제곱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지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말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문자를 써야 될 거고, 대신에 y 좌표가 0인 건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고, 반지름도 모르죠 현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방을 놓은 다음 두 점을 지난다라는 사실로부터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데요. 두 식을 이 상태로 변변 빼면요, 일단은 뭐 a제곱도 사라지고요. 그렇죠? 이거 플러스 2a 16 빼기 10이면 6인가? 우변은 r제곱 빼기 r제곱이 0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3이 갈 수 있을 거고, 그 마이너스 3을 대입한다고 치면은 9 더하기 16은 r제곱, 즉 r제곱의 값이 25가 나오죠? 당연히 반지름은 양수만 되는 거니까 5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죠? 반지름은 5입니다. 칠판을 아껴 쓸게요. 두 번째 1118번 문제. A라는 점의 좌표가 있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있대요. 그 원방정식을 구해서 저 표준형 A값, B값, R제곱 값의 합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한다. 이게 뭘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이게 지름의 양 끝이야. 지름의 한쪽 끝 A, 한쪽 끝 B 이런 식으로. 그럼 원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의미하잖아. 그치? 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중심과 반지름인데요.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은 A, B의 중점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중점 자리. 중점 자리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좌표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그쵸?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B점 좌표가 5,6이었어요. 그러면은 둘의 중점 구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평균 구하듯이. 그치? X는 요 두 개 더하면 4 나오네. 평균하면 2 나오겠죠? Y는 더하면 8 나오죠? 평균 구하면 4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다면 자연스럽게 중심 좌표가 나와요. 반지름도 혹시 구할 수 있나요?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AC의 길이, 혹은 CB의 길이, 혹은 AB의 절반일 거예요. 그쵸? 반지름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반지름은 A부터 C까지 길이를 갖다 루트 씌워서 A점 좌표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X끼리 빼면은 3 나오네요. 그쵸? 3제곱. 누군가가 온 느낌 확 들었어니? 야, 이씨.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중간에 또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잖아. 예. 아이고. 그 다음에 Y끼리 빼면은 2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9 더하기 4니까 13 나오겠다. 그렇죠? 반지름은 13입니다. 맞죠? 9 더하기 4.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중심좌표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뭐였냐면은 표준형으로 봤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R 제곱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2 더하기 4에다가 반지름 제곱 13을 더하면 되거든요. 19 나오겠고. 그렇죠? 나올 겁니다. 되게 경제적으로 풀었어요. 세 번째 유형 1121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k 더하기 10은요. 요게 원을 나타내도록 하래요. 원을 나타내도록. 여기는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좌변을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빼기 b제곱으로 묶어서 우변을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버렸을 때 이 우변값이 양수가 나오면은 실제 원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실제 존재하는 원. 근데 정리했더니 우변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때는 반지름이 0짜리인 원 이런 느낌이 나서 점원이 됩니다. 원이 반지름이 0짜리인 원이니까 점 하나 이렇게 찍힌다는 뜻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우변값이 이제 때로는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보통 허원이라고 불러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수처럼 그렇게 생겼다. 생긴 거는 원의 방정식 모양이긴 하지만 실제로 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해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표준형처럼 붙었을 때. 왜냐면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변이 반지름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양의 제곱근을 씌웠을 때 그게 값이 바로 반지름일 텐데 양수면은 양의 제곱근 씌워도 상관없는데 0에다가 루트 씌우면은 0일 거 아니야. 음수에다 루트 씌우면 허수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지름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지금처럼 표준형 바꿔야겠죠? 그럼 이제 x제곱이랑 4x 이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완전 제곱 만들려면 상수항 얼마가 필요하죠? 상수항 4가 필요하죠? 다시 한번요. x제곱 플러스 4x 완전 제곱 등호 이렇게 쓸게요 일단. 완전 제곱 만들려면 상수항 4가 필요해. 그쵸? 등호 기준으로 좌변에 4를 더했다? 우변도 당연히 4를 이렇게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y 두 개, y제곱과 마이너스 6y죠? y제곱 마이너스 6y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 만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9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호 기준으로 좌변에 9를 더했으니까 우변에 이렇게 9를 더하는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상수항들, 얘네죠? k 더하기 10, 그쵸? 얘네들은 우변에 쓰겠습니다. 우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k 되는 거 이해 가죠? 그쵸? 따라서 좌변은 보다시피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해서 이렇게 표준형처럼 쓸 수 있는데요. 우변의 값이 보다시피 이게 얼마야? 3 빼기 k인가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쵸? 따라서 이 값이 반지름으로 인정받으려면 이게 어때야 한다? 이 값이 0보다 커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k 값은 3보다 작게 나와줘야만 실제로 원이 나올 수 있다. 원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구나. 3보다 작은 정수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이해 가죠? 아꼈어요. 1125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 하면은 보통 이제 요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요런 거. 표준형이죠? 요런 거. 표준형.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놓고선 그 주어져 있는 것처럼 세 점을 지난다라고 말했으니까 대입해야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2차식만 3번 나와요. 좀 빡셉니다, 이게 풀기가. 그래서 그렇게 표준형처럼 된 것보다는 여기서는 일반형을 쓸 건데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걸 전개한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은 2차항 2개 나오는 거 이해 갑니까? x 적어볼까요? x 빼기 a제곱 플러스 y 빼기 b제곱을 전개하면은 일단 x제곱도 나오고 y제곱도 나오는 건 이해 가죠. 그 다음에 x의 1차항 뭐 때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할 거예요. 그렇죠? x의 1차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ax y의 1차항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by 그 다음에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c라고 써서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원의 방식의 일반형이라 불러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그래서 이건 원의 방식의 필형이고, 요거랑은 별개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것을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걸 고치는 거 연습했던 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놓고 해야 간단한 1차 방식만 3번 나옵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3,4를 지나간대요. x가 3, y가 4를 대입하는 게 3,4를 지난다는 뜻이죠. 그쵸? 대입을 하면 이제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9 더하기 16에서 25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3 대입했으니까 3a, 요 a랑 여러분 그 점 abc랑 다른 거예요. 여기서 4를 대입하면 4b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안 나올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3,4를 지난다. 오케이. 3,4를 대입해서 준식은 성립한다. 두 번째는 누굴 지난다? 2,-1을 지난다. x가 2, y에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러면은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이거 5 나오죠. 5 더하기 5 패스는 2a, 글씨가 이상하네. 플러스 마이너스 1b 플러스 c는 0. 그쵸? 마지막으로는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그나마 이 RPM이 다행인 게 숫자가 쉬워서 다행이야. 마이너스 3, x에 마이너스 3, y 0을 대입해도 성립을 해야겠죠? 그럼 저 제곱하면은 9고요. 빼기 3a, b 지워지고요.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이해 가죠? 요 세 식을 연립하면은 저 abc가 어떤 문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연립하는 방식은 뭐 여러분 한 문자를 소거한다는데, 가관법을 쓴다고 했을 때 요 둘은 c의 개수가 같죠. 변변 빼버리면 바로 c가 사라져요. 그쵸? 변변 뺀다고 치면은 25 빼기 5니까 20이고요. 이거 빼면은 뭐야 이거 a고요. 빼면은 5b네요. 그쵸? c는 지워질 거고, 는 0 빼기 0은 0이니까 이렇게 c가 나올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을 변변 빼도 마찬가지로 c가 사라져요. 그쵸? 5 빼기 9는 마이너스 4고요. 2a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a, 마이너스 b, c는 없고요. 9변 0 빼기 0이 0이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ab만 등장하는 1차 방식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건 풀 수 있죠? 아유, 그지가 돼, 씨. 아이씨. 개수가 왜 이 모양이야? 웃겨? 이게 웃겨? 가만히, 씨. 아이, 짜증나. 거기다 5를 곱하자. 안 되겠다. 5를 곱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 되겠죠? 25a고요. 빼기 5b는 0일 거예요. 그쵸? 요식 대신에 썼습니다. 첫 번째 식을 20 더하기 a 더하기 5b는 0이니까 이렇게 두 식을 연립합시다. 두 식을 변변 더해야 b가 사라지겠네요. 그쵸? 그럼 0 더하기 26a는 0이 되기 때문에 a가 0이구만. 그쵸? a 0이고요. 대입하면은 5b가 마이너스 20, b는 마이너스 4일 거고요. a0을 대입하면은 c는 마이너스 9 나오죠? 맞아요? 이겼어? 이게 같죠? 야스! 네. 따라서 쓸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 여기 살짝 지웁시다. 따라서 저 원방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ax, 0x 빼기 더하기 by, 그러니까 마이너스 4y 상수항 c 마이너스 9네. 이렇게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a, b, c를 대입했으면. 따라서 x는 완전 제곱이 끝났고요 이미. y는 요 둘을 이제 상수항 4가 더 있으면 완전 제곱이 되겠죠? 요 셋이, 그쵸? 그래서 이제 y 빼기 2의 제곱, 9가 2항 되면 플러스 9였으니까 9 더하기 4에서 13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심좌표는 0,2고요. 반지름은 루트 13인 거죠. 이게 각각 ABR이에요. 그래서 ABR의 합을 구하시면 답은 얼마? 하면은 2 더하기 루트 13이 나오겠네요. 이해가죠? 가장 보편적으로 푸는 법, 일반적으로 놓고 대입하는 게 더 나은 거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표준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 다음은 1128번.
중심이 직선 y는 x 더하기 위에 있고 중심이 아까는 x축 위에 있고라고 했잖아. 여기다 썼던 문제인데 방금 지웠던. 지금은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며 요 얘기는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다음에 나와있는 문장이죠. x축에 접하는 원. 그쵸? x축에 접하는 원. 그 원의 방정식이 뭐냐를 찾는 문제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게 그림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또는 원이 이렇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좌표가 a, b라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은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길이가 b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b다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의 반지름이 b다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x축 아래쪽에서 원이 접할 때는요. 중심좌표가 만약에 c, d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 길이가 혹시 마이너스 d인 건 이해가 가요? 이 y좌표가 음수일 거예요. 분명히. 그쵸?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좌표가 y좌표가 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d라고 써버리면 이거 음수기 때문에 길이가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d라고 써야지 길이가 되겠죠? 양수라서. 그쵸? 그래서 이때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하면은 마이너스 d일 거거든요. 마이너스 d일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짜증나죠? 외우기 복잡하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어떻게 암기를 하냐면은 x축에 접하는 원 하면은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은 뭐가 된다? y좌표의 절대값. 이렇게 이제 외워버리죠, 애들이. 사실은 나는 외우는 것도 별로 안 추천하는데 보통 저런 식으로 그림 그려보면 금방 확인이 돼요. 그쵸? 아, 저게 반지름이 되겠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데 뭐 개인 취향입니다.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요. 나는 안 외워요. 귀찮아서. 나는 저것도 귀찮아서 못 외우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저거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중심의 좌표만 나오면 반지름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원래는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 좌표를 알면 돼요. 반지름은 저절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세팅한다? 일단 중심을 뭐 a, b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첫 번째 요 조건 때문에 또 뭐가 성립할까요? 중심이 저 위에 있으니까 a, b를 대입하면 중심이 성립을 해야겠죠. 그쵸? 따라서 뭐가 돼요? b는 a 플러스 1. 그 얘기는 중심을 다시 세팅할 수 있겠네요. 그쵸? a, a 플러스 1로. 그러면 아까 했듯이 이 원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그치? y좌표를 보다시피 r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반지름은 뭐라고 볼 수 있을 거다? 절대값 a 더하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럼 이제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알았어. 물론 문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치? 어쨌든 중심과 반지름 알았으니까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쵸? 어떻게? x에서 요거 뺀 거 제곱 플러스 y에서도 요거 빼요. a 플러스 이렇게 뺀 거 요거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a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구한 원의 방정식입니다. a만 알아면 되는데요. a를 뭘로 알아낼까? 여기 마지막에 있는 조건 이거 그쵸? 뭐뭐를 지난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도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중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마이너스 1 빼기 a의 제곱이지만 그냥 a 더하기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건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이라고 보고요. 이거 뭐요 이거?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2네? 요거는 a 더하기 2a 제곱이랑 같겠네요. 그쵸? 그쵸? a 더하기 2a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일 거고요. 그쵸? 우변도 전개하면 이거 a 제곱 더하기 뭐야 이거? 아까 똑같잖아 이거랑. 이만큼 똑같잖아. 그럼 이게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겠다. 그치? 여기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일 거고요. 뭐 찾는 거야? 방정식 찾는 거구만. a가 나왔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쵸? 따라서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뭐 얼마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치?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나오겠네요. 이게 가나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축에 접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지름을 추가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정보가 있어서, 그리고 또 뭐뭐를 지난다라든지 원방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스타일이죠.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32번 문제. 1132번. 2,1을 지나고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는 건데, 그 원이 또 두 개가 있대요. 또 원. 그럴 때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첫 번째 공식만 갖고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되게 쉽죠? 쉽다고? 이게 초반에는 할만하거든, 원이.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펜을 놔요, 애들이. 아, 하기 싫다. 아, 나는 수학이 아닌가 봐. 펜을 놔요, 대부분. 아까는 X축 하나만 접했는데 지금은 둘 다 접합니다. 얘는 특징이 뭘까요? 다시. 아까는 X축에 접하는 원 해버리면요, 일단 중심 좌표를 먼저 세팅을 해요. 그럼 뭐가 딸림으로 온다? 반지름이 딸림으로 옵니다.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건 반대예요. 얘는요, 반지름을 세팅합니다. 먼저. 그러면요, 중심 좌표가 딸림으로 와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건데, 이 점이 색깔을 바꿔야겠다. 요 점이 보다시피 이게 일사분면의 점이에요. 그렇죠?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2,1이. 따라서 2,1이라고 하는 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지나가면서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연스럽게 일사분면에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2,4분면에 이렇게 X축, Y축에 둘 다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아무리 잘 그려봤자 어쨌든 이 점을 지날 수는 없거든요. 요게 일종의 경계선 같은 느낌이라서 이걸 못 넘어가는 원이란 말이야. 어쨌든 그치? 3, 4분면에 접하는 원은 그래도 4, 4분면 접하는 원은 그래도 이게 1, 4분면점이기 때문에 이걸 지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의 뜻, 이 점은 1, 4분면의 점이고 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그럼 그 원은 당연히 1, 4분면에서 접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으니까 보다시피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죠? 그리고 이 점도 지나가죠. 이해 가죠? 그럼 요거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의 특징은 반지름을 먼저 세팅합니다. 아까는 중심을 세팅했죠? 지금은 반지름을 먼저 세팅하는데요. 반지름을 R에다 두면요, 중심 좌표가 뭐가 될까 하면은 R,R이 돼요. 이게. 이해 가나요? 이게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R,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1,4분면이라서 이 중심이 R,R인 거지. 만약에 2, 4분면에서 접했다, 3, 4분면에서 접했다고 한다면 중심표가 바뀝니다. 그 그림은 거기 위에 유형 6번 밑에 보면 그 그림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배우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왜? 중심도 알고 반지름도 아는데? 원방 나왔잖아, 그치? 근데 왜 원이 두 개래? 난 하나밖에 안 그리겠는데? 응, 아니야. 요런 원도 있어요. 이해가요? 2,1을 지나가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저렇게 보다시피 작은 원, 큰 원 두 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확인하나요? 그림에 한계가 오는 친구들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요게 반지름도 알고 중심도 하는 거니까 그치? 방정식 나왔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 은 R의 제곱 이 식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지나는 점. 이 콧말 대입하는 건 되는 거잖아. 그치? X에다 2, Y에다 1.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두 개 나오는 걸 빨리 파악한다면 아, 그럼 원도 두 개겠구나. 이런 상상이 된다는 거죠.
요거 전개하면 요거 r제곱 빼기 4r 더하기 4인 거 이해 가죠? 요거는 r제곱 빼기 2r 더하기 1이고요. 는 r제곱입니다. r제곱 2차 하나씩 지우면요. 저변은 r제곱 하나만 남고요.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두 근이 나오죠? 인수분해하면 r의 값이 1 또는 5인 것도 이해 가죠?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망정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를 합니다. 자,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1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뭔 뜻이죠? 하나는 중심좌표가 1,1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는 중심좌표가 5,5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반지름이 곧 중심좌표이기도 하니까. 그치? 그럼 중심이 1,1과 5,5 두 개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1,1부터 5,5까지의 거리.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이 길이비가 1대1대 루트이거든요, 이게. 다시 할게요. 중심이 R이기 때문에 이 중심은 무조건 Y나 X라는 직선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그쵸? 그렇잖아요? X와 Y가 같으니까. 무조건 여기 위에 있거든요. 따라서 얘는 길이가 1짜리입니다, 분명히. 길이 1짜리이기 때문에 1대1대 루트가 성립을 하죠. 그쵸? 따라서 중심 간의 거리는 뭐랑 같다면요. 이 반지름 좌표랑 이 반지름 좌표의 차, 4죠. 그쵸? 그거에 루트 2배랑 같아요. 그쵸? 이해가요? 4 루트 2? 이거 만들 때 되게 이제 방금 썼던 이런 테크닉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됐어. 저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 딴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예를 들어서 원방을 만들었는데 r제곱 빼기 6r 더하기 4이 나왔다고 칩시다. 뭔 이해 가죠? 이게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근형을 써야겠죠. 그쵸? 쓰기 귀찮은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보다시피 두 반지름의 차를 구해서 여기다 루트 1로 곱하면 돼요. 그쵸? 이해가요? 두 반지름의 차를 구해서 루트 1로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치? 왜냐면 1대1대 루트이고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의 차가 이 길이일 테니까. 그치? 따라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두 분의 합이 6이고 두 분의 곱이 4인 걸 이용해서 두 분의 차의 제곱을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두 분의 합 제곱 빼기 4 이거니까. 그치? 따라서 6의 제곱 36에서 4, 16 빼면 20이니까 이 루트 값은 얼마야 하면은 루트 20일 거고요. 그쵸?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40이 바로 두 중심 간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풉니다. 많은 설명했어요. 뭐요? 루트 2를 왜 뭐라고요? 알뜰 때 루트 2를 네.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왜 빼요? 뭐라고요? 왜 빼요? 뭘 빼요? 뭘 빼? 저 얼 마이너스 이 반지름 길이에서 이 반지름 길이를 빼야 이 반지름들의 차가 나오지 않나 이게? 그거에 루트 2배라고 빗변의 길이가. 이해갔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버리세요. 뭐 어떡하라고. 지금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어. 뭐 할 게 많아요 지금 참고로. 자 1136번이요.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콤마 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Y국이잖아. 마이너스 4X 더하기 8Y 더하기 4입니다. 이라는 원도 있고요. 그쵸? 원 위에 한 점 P가 있고요. 이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을 때 AP라는 선분의 길이에 최대 N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이 등장하면은 기본적인 게 여기도 그림에도 보다시피 야 중심이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야? 이게 한 기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개된 모습이 나오면요. 빨리 직석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지금처럼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 얼마가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x 함들만 쓰면은 x제곱 빼기 4x죠. y 함들만 쓰면은 y제곱 더하기 8y인 건 이해가요? x, y 상수항 4는 일단 이항을 하고요. 이해가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x를 완전 제곱 만들려면 4가 필요해. 더하기 4 y를 완전 제곱 만들려면 16이 필요해. 더하기 16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해가죠? 그럼 저변은 이게 x 빼기 2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y 더하기 4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지워지니까 16이 나오네요. 그쵸? 반지름은 4짝이 원일 거예요. 이해갔어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가 필요하면요. 과연 저 점과 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얘는 점이고요. 그쵸? 얘는 원이에요. 그쵸? 지금 이건 지울게요. 지금 물체가 두 개가 나왔죠? 문제에서. 그쵸? 다시 한번 두 직선이 나오면 여러분이 뭘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직선이 두 개가 나왔어. 뭘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인지 혹은 수직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 가요? 왜냐면은 물체가 두 개가 나오면요. 항상 두 물체의 위치 관계라는 걸 항상 추정을 해야 돼요. 이해 갔어요? 앞에서 배웠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네 가지가 있지만 원래 세 개만 쓰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두 직선이 나와도 이게 평행한지 일치하는지 수직인지 따지는 것처럼 지금 원과 점 두 개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뭘 따질 것 같아요? 과연 그림을 그렸을 때 원이 있을 때 이 점이라는 게 외부에 있을지 내부에 있을지 혹은 원 위에 있을지 이걸 따지긴 해야 돼요. 사실은 뭔만 이해 가죠. 물론 정확한 그림을 그리면은 뭐 괜찮을 텐데 정확히 그리기가 귀찮아 나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중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값이 반지름보다 길면 이 그림 아닌가요? 그럼 점이 외부에 있겠죠. 그쵸? 거리랑 반지름이 똑같이 나온다면요?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일 거고요. 그쵸? 거리값이 더 짧게 나오면요? 이때는 점이 내부에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점이 내부에 있을지 외부에 있을지 뭘로 판단하면 됩니까? 중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재면 돼요. 이 원의 중심이 얼마죠?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2,-4인 건 이해 가죠? 그쵸? 그 다음에 저 점은 보다시피 -9,1이고요. 그쵸? 중심이니까 센터 잡을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센터부터 A까지 AC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하면은 루트 C 와서 X끼리 빼면 4의 제곱, Y끼리 빼면은 -5의 제곱이지. 그치? 그럼 뭐 대략 해도 어쨌든 뭐 4보단 크잖아요. 이게 귀찮아. 16 더하기 25 얼마야? 41? 루트 41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4인 건 이해가죠? 그쵸? 반지름 4보다는 크잖아요. 이 값이. 그쵸? 이 값이 뭐라고요? 반지름 값보다는 크다고요. 길다고요. 이해 갔어요? 따라서 지금 그림이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값이 반지보다 크니까 어떻게 했다? 원의 외부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A는 여기 있고 센터는 여기 있고 이렇게 점 A가 바깥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물론 여러분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도 되는데 또 그리라고 하면 또 분명히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죠? X축부터 그래요. 그쵸? 벌써 헛손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벌써부터. 그쵸?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어쨌든 내용은 두 물체가 나왔으니까 어떤 관계일까? 점과 원이라면 외부에 있을까? 내부에 있을까? 원 위에 있을까를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한 점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보고요. 반지름 값이 있으니까 바로 체크해가지고 이게 더 기네. 이런 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 원위에 P가 있다면서요. 그럼 P는 이제 약간 이제 지구와 달처럼 말이야. 그치? 아이고. 이렇게 여기 동전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의 P가 있는 거죠. 이해 가죠? P가 어디에 있어야 이 AP라는 이 선분이 제일 길고 반대로 제일 짧겠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을 거라는지 상상이 갑니까? AC를 연장한 요 선분을 연장한 이 직선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직선이 지금처럼 안쪽에서 만난 점이 P를 잡았을 때가 요 길이가 제일 짧을 거고요. 이해 가요? 바깥쪽에서 만난 이 교점자리의 P를 잡았을 때가 이 거리가 제일 길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게 공전하는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 네, 안 배워요. 그쵸? 이 과학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걸 알고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에요. sun. 그다음에 지구예요. earth. 이렇게 돌죠? 지구학 안 배웠나요 아직? 지구학 안 배워도 그 과학적인 사실 알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원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금 타원인데 초점이 어딘지 모르겠네.
어쨌든 하나는 좀 길고 하나는 좀 짧죠. 긴 데 있을 때가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쪽인지 알아요?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네.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디예요? 뭔지 알아요? 여름이에요. 응? 가까이 있는 게 겨울이고요. 아니 이게 아니 이쪽이겠지. 타원이 이 짧은 쪽이 오히려 겨울이죠. 그건 알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짧은 쪽이 겨울이고 긴 쪽이 여름이에요. 그건 알고 있어요? 왜 태양하고 더 멀었는데 왜 더 더워? 왜? 태양하고 가까운데 왜 더 추워? 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구나. 과학시간 한번 배우세요. 재밌을 거예요. 아주 꿀잼이에요. 과학시간. 오케이! 자 어쨌든 A부터 C까지가 루트 41인 거 아까 찾았죠? 그쵸? 이렇게 따라서 A 태길에는요 이 루트 41에서 반지름 아까 4였죠? 4만큼 빼면 돼요. 이해 가요? 최소값은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41에서 반지름 4만큼 빼면 되고요. 반대로 최대값은요 루트 41에서 반지름 4만큼 더하면 돼요. 이해 가죠? 루트 41 더하기 4 그러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고 루트 41 빼기 4 하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나왔죠? 두 개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못 찾는 거에서 근데 곱하는 값이구나. 그치? 이 두 개 곱하는 겁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41 빼기 16이 되겠죠? 이건 얼마야? 25인가요? 야스! 네, 넘어갈게요. 뭐? 조금 천천히 해주시면 천천히 하라고? 왜? 너무 빨라요. 뭐가 빨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니까. 어떤 친구는 이걸 보면서 들을만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그냥 겁나 빨라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겁나 느려요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하다와 겁나 빠르다 둘 중에 하나인데 왜 겁나 빠르다고 느끼는 거죠? 하면은 뭐 하느라 그렇죠 필기하느라 100% 따라 쓰느라 제가 이런 식의 그 불만사항을 몇 번 들었어요. 수업하다가. 근데 빨라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거의 대부분은 필기하느라예요. 그쵸? 어떤 친구는 더 멋있게 필기해요. 이런 식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색 볼펜. 이런 걸로 이제 애들이 필기를 해요. 왜냐고? 내가 칠판에다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을 쓰니까 요까지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색깔까지 똑같이 맞추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이거 따라 쓰려면 이제 미치는 거죠. 너무 빨라서 따라 쓰니까 그쵸? 뭐 다 따라 쓰지도 않았지만 따랐어요. 이거 안 그랬잖아. 되게 그렸네요. 어딨어? 일정한 나랑 다른데? 나랑 다르잖아! 너 이걸 찐빵으로 넣고 있어. 나랑 다른데? 그림이? 그림은 그래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듣는 친구들은 그냥 들을만 하다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필기 안 하고 이렇게 탁탁 끼고 있으면 들을만 하잖아요? 이해 간다 수준? 그렇잖아. 여러분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걸 다 받아 적고 이해도 하고 중간에 잠깐 멈칫하더라도 스스로 이해해서 오케이 다 이해했어 오케이 다시 강의를 따라가자 이런 식까지 하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고 어제구나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가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검색하면 누구인지 알 거예요. 이지영? 닥쳐 임마 이게 지금 뭐 녹화 중인데 뭐 하는 소리죠 지금? 이 새끼 보소? 녹화 중인데 지금 뭐 실명 보러 가지 마 이 새끼야. 그 사람 아닙니다. 남자예요 남자. 닥쳐요. 조용히 하세요. 입 벌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 푸는 친구도 많죠. 우리 반에도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고1 거를 풀었대요. 그때 뭐 80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과연 실제 고1 때도 80점 나올까요? 걔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3 수능 영어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걸 뭐라 줄 알아 나한테? 선생님 저 고3 거 수능 풀었는데 2등급 나왔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걔가 과연 고3 때도 2등급 나올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어 강사 한 얘기예요. 왜 힘든 줄 알아요?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지금 여러분은 솔직히 지금 3학년 이제 좀 근데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계약까지. 그래 안 그래? 축하해. 예비고 1. 2주 남았잖아, 2주. 지금 혹시 대부분 선행을 한다면 영어, 수학만 하겠죠? 그쵸? 뭐 수학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물론 여기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수학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친구는 국어도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근데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까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지금은 진짜 겉핥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이런 걸 배운다는 거고 실제 내신 대비하려면 좀 빡셀 거예요. 어려운 게 많아서, 킬러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깊게 들어갈 정도로 시간이 없어. 이해가? 소장님하고 할 때 그런 얘기 혹시 듣지 않았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시험 공부를 한 번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저 B고등학교 천안 아니에요. 요 옆에 옆 동네예요. 그 학생은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딱 갔는데 국사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인가 그렇대요. 한국사 시험 범위가 100장인지 100페이지인지 내가 까먹었어요. 저는 100 거시기래요. 너무 많대요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조선 중기까지인가? 시험 범위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느라 한 몇 주일간 수학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몇 주일간은. 그래서 결국은 그 학생이 중학교 때 100점 맞던 수학 100점 맞던 친구가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에서 수학 40점 나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만 공부하면 상관이 없어. 아마 여러분도 모든 과목 다 때려치고 수학만 공부하면요 아마 수학도 한 90점 이상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수학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신경 써야 되고 국어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신경 쓰기가 너무 많거든. 그러면 이제 감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아무리 수학 잘하는 친구도 일주일 동안 수학 쉬면요 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야. 영어 1등급, 2등급 맞던 친구가 왜 6개월 동안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영어 보면은 느려진다는 거지. 속도가 느려지고 안 들리고 듣기 평가하는데 안 들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쪽이. 국어 해야 돼, 수학이 무너지고 수학도 해야 돼, 영어가 무너지고 다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쑥 쓰고 이해하기. 아시겠어요? 넘어갈게요. 1, 3, 9번. 자, 보시다시피 두 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건데, 웜에 또 왕짜증이 나왔네요, 드디어. 전에 직선할 때 그 얘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 파트는 설명은 하겠으나 이해가 안 가는 친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처음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다른 수업 듣다가 마찬가지인데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요 포기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저는 일단 설명은 해볼 테니까 아시겠어요? 난 설명을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웃어? 이게 1번 원, 이걸 2번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거든요. 사실은 두 원이. 이거 체크하는 것도 원래 있긴 한데 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번 원과 2번 원을 그리면요. 두 원이 이렇게 생겨요. 누가 더 큰 원인지는 뭐 실제로 해봐야겠지만 그냥 대충 할게요. 1번 원, 2번 원이 이렇게 생겨요. 두 점에서 만난 게 생겨요. 그러면요. 요 두 점을 지나는, 교점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도 있을 거예요. 그쵸? 참고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 원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 이런 원은 몇 개가 있죠? 하면은 무수히 많아요. 참고로. 이해 갔어요? 요 원은 방정식이 뭘까? 라는 건데요. 첫 번째 원방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8x라며 는 0. 두 번째 원방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y 더하기 3은 0이라며 는 0을 빼고 좌변만 써서 지금 보다시피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쪽에만 상수를 곱해서 더한 거는 0. 이래버리면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뭐 근데 K를 그럼 저기다 앞에다 곱해야 되고 뒤에다 곱해야 돼요? 네, 이거 들어가면 복잡해져. 원래는 이쪽엔 알파, 이쪽엔 베타 곱하는 거야. 원래는.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다 간다고! 그건 여러분들 본 수업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들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한쪽에는 원래 알파, 한쪽엔 베타 곱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그냥 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쪽에만 K 곱해서 더한 거는 0. 이러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돼버려요. 일단 이거 전개하면은 이건 좀 중요해요. 어렵거든요. 전개하면은 이 창의 개수가 K 더하기 1인 건 이해가 가요? KX제곱 X제곱이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요? Y제곱의 개수도 K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것도 이해 가요? 나머지는 블라블라는 0이고 그쵸? 그럼 양변을 K 더하기 1로 나눠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는 0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거 원방 아닌가요 그러면? 이해 가요? 일단 원방이긴 한데 하나 차이가 있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할 거야?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 갔으면 이게 원인 건 이해 갔나요? 자 일단 원은 끝난 거예요. 이건 원은 맞아요. 원은 맞아. 두 번째 이거 전에 했던 겁니다. 여기 교점을 만약에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하면요, 이 교점은 1번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렇죠? 무슨 얘기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빼기 8알파는 0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또한 알파 콤마 베타라는 이 교점은 2번 원 위의 점이기도 해요. 즉 알파 콤마 베타는 여기에 대입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쓸게요. 이해 갔나요? 그런데 요 내가 방금 만든 이 방정식에 x의 알파를 y의 베타를 대입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얘도 0일 거예요. 분명히 얘 때문에. 그쵸? 얘도 0일 거예요. 얘 때문에. 그럼 0 더하기 0k니까 0 나오는 거. 즉 성립하죠. 무슨 말 이해 갔어요? 교점의 좌표를 대입했더니 어쨌든 이 방정식은 그 0이 나온단 말이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교점을 지나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원은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죠. 이해 갔어요? 얘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감마 콤마 델타고 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 갔죠? 근데 선생님 K가 마이너스면 어쩔 건데요? 예, 마이너스면요 2차항이 서로 이렇게 지워져요. 그쵸? 1차항은 남아있을 거고. 그쵸?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분명히 이 모양이 교점 지나는 건 맞거든요. 대입해서 성립했으니까. 근데 2차항이 없어. 1차항만 존재. 무슨 뜻이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이 식이 바로 한쪽에는 마이너스 1, 한쪽은 플러스를 놓고 더한 거는 0 이란 모양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불러요. 공통현의 방정식. 이해 가요? 다시 할게요. 원에서 이 선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요? 현이에요. 그쵸? 이 곡선분을 뭐라고 그러죠? 호라고 부르고요. 그쵸? 요런 현 같은 경우는 왼쪽 원한테는 현이겠지만 오른쪽 원한테는 현이 안 돼요. 그쵸? 요런 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원한테는 현이 되겠지만 왼쪽 원한테는 현이 안 되죠? 근데 얘는 어떻죠? 하면은 양쪽 두 원에 둘 다 같이 있는 현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공통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통현을 연장한 이 직선,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인데 간단하게는 뭐예요? 한쪽 2차식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한쪽 2차식은 플러스 붙여서 더한 거는 0 만들면은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추구하는 걸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가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즉 공통형의 방정식이죠. 그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통형 방정식은 그냥 더 편하게 말한다면요, 그냥 두 식을 이렇게 변변 빼면 돼요.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이니까, 그렇죠? 두 식을 그냥 변변 빼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은 0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뺀 거예요. 지금 참고로 우변은 0 빼기 0, 좌변은 빼면 남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 굳이 보신다면은 뭐 4y는 뭐 2x 더하기 3일 거고 1차함수로 본다면은 뭐 2분의 1x 더하기 4이 나오겠죠. 그쵸? 이게 바로 공통의 방정식인데요. 뭐예요? 얘가 y는 ax 더하기 6과 서로 수직이래요. 그 뭐겠습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갔어요? 지금 원이 참고로 유형이 20개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아직 할만할 텐데 요 파트가 조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 요 앞에 요거 써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네. 이거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쓸 식이에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물어보세요. 1143번 두 원이 있고요. 그 두 원의 교점과 3,2를 지나는 원이래요. 이해 갔어요? 한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고요. 또 다른 원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은 1. 두 원이 나왔죠. 보다시피 원 두 개인데 이 두 원의 교점과 그 다음에 3,1을 지나는 원이래요. 지금 점이 총 3개 나온 건 이해 갔어요? 다시 할게요. 이것도 원래 정밀하게는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원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두 원이 이렇게 교점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처럼. 이해 가죠? 그리고 얘네 둘과는 별개로 또 다른 점 하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3,1이. 이해 가죠? 이 세 점을 다 지나가는 원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가죠? 그 원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원방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일단 우변이 다 0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우변 0을 만들어야 돼요. 뭐 이항하겠다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 중에서 는 0은 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은 0으로 보고선 는 0을 뺀 겁니다. 아까 어떤 얘기가 떴는지 기억나요? 둘 중에 한쪽에다가 실수 k를 곱할 거예요. 어느 쪽에 곱하는 게 좋을까? 아이씨, 얘기를. 뒤에다 곱하는 게 정수가 나오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한쪽에다가는 1을 쓸 거고, 그냥 1 곱하기. 한쪽은 k 곱하기 쓸 건데요. 이게 재수가 좋으면은 한쪽은 정수가 나오는데, 반대로 하면은 이제 분수가 나와요, 이게. 특징이 그렇거든요, 이게. 분수가 나와도 풀 수 있잖아, 어쨌든, 그치? 왜?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돌보기예요, 진짜. 50대 50입니다. 아무 쪽이나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한쪽에 보다시피 한쪽은 그냥, 한쪽은 K배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 두 원의 교점, 이 둘을 지나는 원방이고요. 걔가 얘까지 지나길 바라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K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3,1을요 여기 대입합니다. x에 3, y 1, x에 3, y 1 대입한다고요. 이해가죠? 그럼 이제 3제곱 더하기 1제곱 빼기 2니까 9 나오죠. 플러스 k 곱하기 이거는 3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 4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0 돼서 없어지겠죠? 빼기 1. 여기 0이 나오기 때문에 보다시피 3k 더하기 9는요. k 값이 이렇게 보다시피 정수가 나와요. 재수가 참 좋았던 거죠. 난 답지를 봤으니까. 뒤에다 곱하는 게 정수구나 난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앞에다 곱했다면은 이게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제 분수가 나와요. 뭐 어쨌든 상관없죠. 구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싶어하는 원방입니다. 나머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는 되게 귀찮겠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빼기 1 이래죠. 그쵸? 는요. 이해가죠? 2차항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2차항 일단 마이너스 2x제곱 나올 거고요. y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마이너스 2y 제곱 나오죠. 1차항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x 나올 거고요. y 1차항은 마이너스 2y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y 나오겠죠? 나머지가 상수항인데 이거 두 개는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 빼기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어쩔 수가 없어. 문제가 이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 빼기 3y 더하기는 0 되겠네요. 그렇죠? 자, 요게 바로 어떤 원이라고? 두 원의 교점도 지나가고 3,1도 지나가는 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정했을 때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인 거죠. 그래서 A, B, C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10번 유형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이거 아무래도 되게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되게 뭐야? 아 중요하다고 불러야 되게 중요하다고요? 네, 뭐 나름 중요해요. 네. 그 다음 1147.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5 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2x 빼기 k라는 직선이 있는데요. 이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이제 애들이 조금 상상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상상해봐 하면 못하는 거죠, 이제. 이게 뭔 뜻입니까?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면은 원과 직선이 이렇게 생기는 건 이해가죠. 그쵸?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쵸? 수학적 용어로 이제 할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원과 직선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죠? 첫 번째 방식이 뭐가 있냐면요. 아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네. 교점이 두 개니까 연립하면 근이 두 개겠네. 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해가요? 이건 안 쓸 거예요. 이거 상상만 하세요, 그냥. 연립을 한다고요. 왜냐면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하면은 어떤 근이 나와야 돼? 두 실근이 나와야 될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요 y에다가 요 2x 빼기 k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쫙 전개를 해요. 굉장히 길겠죠. 그쵸? 그것의 판별식이 보다 큰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분명히 근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교점도 두 개 아니겠느냐? 라는 방식이에요. 이 풀이 방법이 너무 귀찮죠. 대입을 하고 전개도 하고 하려면 너무 귀찮아요.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안 쓸 거예요. 배우기는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좋을 텐데 너무 길기 때문에 안 쓸 거고요.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다음에 이 거리 값을요 반지름과 비교할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다시 할게요. 자, 원의 중심은 여기 그림상 이해하세요. 직선은 얘입니다.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였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퍼렁색 얘예요. 그다음 반지름은요. 당연히 반지름은 중심부터 원 끝까지 거리, 즉 이만큼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요. 빨갱이가 긴 거예요? 파랭이가 긴 거예요? 하면은 빨갱이가 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두 점 만나요. 결국 무슨 얘기다?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게 반지름보다 짧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해가죠? 이거를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쌤이 그린 것처럼 그려봐도 금방 이해를 한다 이거죠. 실제로 여러분이 외워야 할 건 뭡니까? 바로 이 공식이죠. 앞서 배웠던 중심, 점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그리고 반지름은 지금 되게 친절하게 표준형 나왔기 때문에 바로 반지름 루트 5인 게 캐치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영어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이것도 열심히 또 고쳐야 되는 거죠. 표준형으로. 이해가요? 지금은 그나마 좀 풀기 쉽게 나왔는데 안 나왔을 때는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일일이 구하셔야 됩니다. 중심좌표 얼마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2예요. 이해 갔어요? 자, 거리 공식 구할 때는요, 1차함수 쓰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쵸? 이항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쓰는 거예요. 2x 빼기 y 빼기 k는 0이죠? 그럼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루트분의 절대값이었고요. 이거는 앞 시간에 배웠던 거죠. 분모는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분자에다 뭐 한다? 마이너스 1,2를 대입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빼기 2 빼기 k 나오죠? 이렇게. 그쵸? 이게 좌변에 있는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고요. 반지름은 여기 나와있지 루트 5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양변에 루트 5씩 곱할게요. 얘가 루트 5니까 양변에 분모만큼 곱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저게 k 더하기 4랑 같은 거 혹시 이해 가나요? 저 마이너스 k 빼기 4의 절대값이랑 k 더하기 4의 절대값이 같은 거 이해 가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a 절대값이랑 그냥 a 절대값 같은 거 아닌가요, 둘이? 그렇죠. 편하게 쓰기 위해서 k의 개수를 양수로 쓰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4 빼기 k지만 바꿨습니다. 이 절대값과 양변에 루트 50 곱하면은 여기 5 되는 거 이해가죠? 루트 5는 양수니까 부동면 안 바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절대값이 하나가 있는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5보다 작다를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것도? 따라서 40 빼면요. 가운데는 k, 4 뺐으니까 1, 4 뺐으니까 마이너스 9죠. 그래서 k 값을 다음과 같이 정하면 직선과 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점에서 만나요. 따라서 정수 k가 몇 개 있나요가 문제구나. 정수 k가 몇 개 있나요? 1 빼기 마이너스 9 빼기 1이네. 그치? 9개 나오겠네요. 정수 k는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세보세요. 0, 1, 2, 3, 0, 마1,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까지구나. 그쵸? 셀 수 있을 겁니다.